건강 매거진 3부가 시작됐습니다.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 참 다양한데요. 허리 디스크에 이어서 높은 발병률을 보여주는 질환 바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은 디스크와 증상이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이 두 질환을 좀 헷갈려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척추관 협착증의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전화 주세요. 02-6676-0114번입니다. 자, 척추관 협착증에 관한 모든 것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달려라 병원의 이성우 원장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허리 같은 경우는 통증이 좀 있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치료를 좀 방치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허리 통증을 단순 노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떨까요? 허리 통증은 노화 현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올 수도 있고 외상으로도 네. 올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척추관 협착증인데 척추관 협착증은 노화 현상으로 인한 네. 요인도 있지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타고난 뼈의 골격이나 그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더 증상이 심해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치료 방침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네. 자, 척추관 협착증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여기 보시면 사람의 척추는 옆에서 보면 목에서 C자형이 되고 네. 허리에서도 C자형이 됩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척추관 협착증은 요추 부위의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사람의 허리뼈는 요추 5개로 되어 있습니다. 네. 1, 2, 3, 4, 5, 5개가 있고 그리고 뿌리뼈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그 뼈를 길게 잘라서 보게 된다면 빨갛게 보이는 부위는 지금 요추 부위입니다. 그리고 뒤에 네. 노랗게 보이는 부위는 그 요추 뒤에 보이는 척추관에 지나가는 신경입니다. 네. 근데 아래에서 보시면 척추관 협착증을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걸 보시면요. 네. 빨갛게 뼈 조각이 튀어나오고 뒤에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주행을 꽉 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네. 자, 선생님 제가 앞서 디스크와 좀 증상이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척추관 협착증의 좀 증상들 어떤 게 있나요? 척추관 협착증도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허리 통증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다리 통증도 생깁니다. 아, 다리 통증은 척추관 협착증의 주된 증상인데요. 그렇군요. 그림에서 보시면 신경이 눌리는 부위에 따라서 다리 통증이 오는 부위가 다릅니다. 요추 5번 신경이 눌리게 되면 엉치, 허벅지 옆, 종아리 옆, 발등, 엄지발가락, 전형적으로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네. 천추 1번 신경이 눌리게 되면 엉덩이 뒤, 허벅지 뒤, 종아리 뒤, 발 뒤꿈치, 새끼발가락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어느 정도는 증상에 따라서 이분은 어느 정도 어떤 신경이 눌려 있을 거다라고 네.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허리보다는 다리 쪽에 증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릎 관절 질환과 좀 혼동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어떤가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연세 드신 분들 무릎에 골관절염 때문에 인공관절을 하러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 중에 표현을 무릎이 아프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네. 그냥 다리가 아픈데 걷기가 힘들다라고 하신 분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잘 말씀드리고 증상을 한번 잘 해서 네. 검사를 해보면 척추관 협착증이 심하게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척추 협착증 증세가 좀 바로 호전이 되더라도 언젠가는 더 크게 재발을 하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척추관 협착증 선생님 어떤 방법으로 좀 치료를 하시나요?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를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타고난 네. 거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척추관의 크기와 네. 배열이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할 때 이걸 비수술로 치료할 수 있느냐 아니면 비수술이 별로 효과 없어서 결국엔 수술로 갈 경우가 맞느냐를 네. 판단해주는 두 가지 네.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 첫 번째는 척추관의 크기입니다. 사람의 척추관의 크기 및 모양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군요. 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서 이게 뼈의 모양, 얼굴의 모양이 다 다른 것처럼 뼈의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척추관의 크기도 다릅니다. 네. MRI를 찍어서 보면
여기 그림에서 보실 때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요. 이쪽 척추관의 크기가 굉장히 크고 길쭉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러네요. 협착증이 노화로 온다 하더라도 다리 증상이 별로 없이 허리 통증만 있으면서 대부분 비수술 치료로 좋아지는 분들입니다. 네.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들이죠. 저는 이제 그런가요? 환자분들한테 운이 좋으시다 그런 네, 표현을 네. 많이 쓰는데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뭘 해도 좋아지십니다. 뭘. 그래요. 간단한 주사 치료도 좋아지고 신경 성형술, 뭐 풍선 확장술 뭘 해도 좋아지시는 분들이고. 근데 오른쪽에서 보시면 척추관의 크기가 까만 좁네요. 부위가 척추관이 근데 굉장히 좁고 네. 또 홈이 있습니다. 이쪽 바깥쪽에는 다리로 가는 신경이 분지돼서 나가는 부위인데 이 부위에 뼈로 된 홈이 있어서 이 부위에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 다리 통증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네. 신경 성형술이나 뭐 풍선 확장술, 일반 비수술 치료로 했을 때 네. 그렇게 호전이 많지 않고 환자분이 느끼시는 그런 호전의 정도가 높지 않고 만약에 이런 경우 이런 부위에 협착증이 좀 더 심해지거나 디스크가 좀 더 심해지면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심각하게 하셔야 될 분들입니다. 네. 네. 그리고 척추관 모양이 이렇고 두 번째는 척추관에 불안정성이 있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네. 이 척추관의 불안정성은 영어로는 instability, 한국말로는 불안정성이라고 하는데 이 관절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이 불안정성도 많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지금 불안정성이 있다면 만약에 수술로 갈 경우가 더 많고 수술로 간다 하더라도 불안정성이 심한 분하고 작은 분하고 비교했을 때 불안정성이 심한 분들은 수술을 할 때 고정술, 저희 흔히 말씀드리는 게 나사를 박는다라는 네. 그런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 두 가지 모두 어느 정도 골격, 척추관의 네. 크기와 모양, 그리고 불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척추 관절의 크기와 모양, 배열 상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어느 정도는 MRI를 찍어서 증상이 있을 때 환자분을 보게 되면 네. 치료 방침은 결정되게 됩니다. 네. 선생님, 보통 많은 분들이 처음에 허리가 아프면 물리치료를 먼저 받으시거든요. 네. 치료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환자분들이 오셔서 네. 물리치료 말씀하시면 죄송한 말씀이에요. 물리치료는 시간 낭비라고 설명드립니다. 뭐냐면 금방도 설명드린 것처럼 신경이 자극받아서 통증이 유발되는데 근육을 물리치료했을 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그건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요새 같은 시대에 시간이 돈이고 시간을 아껴야 되는 시대라면 네.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네. 알아서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물리치료보다는 신경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네.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본적인 치료법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지금 선생님께서 하시는 치료법들은 뭐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그래서 척추관의 모양 및 배열 상태에 따라서 두 가지 치료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비수술 치료와 수술 치료로 나누게 네. 됩니다. 비수술 치료는 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요새 많이 하고 있는 신경 성형술, 네. 그리고 두 번째 풍선 확장술, 그리고 수술적 치료는 가장 안전하고 위험이 없는 미세 현미경 감압술과 혹시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나사, 고정술을 하더라도 네. 예전처럼 험하게 수술하지 않고 현미경 보고 근육과 연부 조직의 손상을 최소로 하는 최소 침습 유압술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치료법들을 저희가 한번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수술적인 치료법부터 알아볼게요. 신경성형술, 비교적 좀 많이 알려진 치료법이기도 한데요. 네. 어떤 치료법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신경성형술은 네. 굉장히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신경 주위에 얇은 관을 1mm 정도의 특수한 카테터를 이용해서 척추관에 약물을 주입해서 그 신경 주위의 부종을 제거하고 네.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흘러나와 있는 걸 없애줌으로 인해서 신경의 안정화를 도모해서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입니다. 굉장히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 아주 탁월한 치료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이 신경성형술을 하는 경우는 협착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조금 심하지 않지만 중간 정도인 경우, 그리고 여러 가지 주사 치료나 뭐 약물 치료를 했을 때도 그렇게 호전이 없는 경우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치료법입니다. 네. 그리고 네. 한 마디가 아니고 여러 마디인 경우, 이 여러 마디인
경우라고 설명해드린 이유는 약물이 퍼지는 정도가 굉장히 신경 성형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한테 설명해드릴 때 얼굴에 연고를 바를 때 점점점 여드름이 난 곳에 하나씩 찍어 바르는 건 간단한 신경 주사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네. 신경 성형술은 얼굴에 연고를 스프레이로 쭉 뿌려준다고 표현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네. 굉장히 효과도 좋고 좋아지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신경성형술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또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척추관 협착증의 모든 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전화 주세요. 02-6676-0124번입니다. 자, 시청자분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몇 년 전에 그 척추관 협착증으로 이렇게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아, 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좀 수술 받기 전하고 또 비슷한 증상들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었는데 또 재수술을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수술을 한 번 했는데 다시 재수술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에서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네.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수술 후에도 증상이 또 계속되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네네네. 네. 수술 후에 저희 그 척추외과를 한번 쭉 훑어보면 10년 전, 15년 전에는 굉장히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네. 수술 많이 했고 그때 뭐 나사도 많이 박았고 현미경 수술을 많이 했지만 지금 그런 분들이 또 아프실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네. 제가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고 수술하는 환자들도 많이 재수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재수술 한다고 환자분들은 생각하시지만 저희가 MRI를 찍어서 증상을 다시 보면 척추마디는 굉장히 여러 마디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부위에 그냥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나사를 박아서 다른 부위에 문제가 생기고 뭐 수술을 해서 다른 부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관이 좁고 불안정성이 있는 분들이 수술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약한 허리를 아껴 쓰지 않거나 혹시나 다른 부위에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생겨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전과 비슷한 치료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면 네. 척추관이 좁거나 관절이 안 좋으니까 네. 수술로 나아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근데 그걸 피하려면 우선 정확한 진단 MRI를 찍어서 정말로 이게 재발인지 다른 부위에 새로운 질환이 생겼는지 그걸 먼저 확인하고 그래도 원칙은 비수술이 원칙이겠죠. 왜 그러냐면 대부분 재수술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부위에 새로운 병이 생겼기 때문에 또 수술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증상이 또 생겼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와서 다른 마디가 문제가 새로 생겼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네. 검사를 해서 대부분 또 주사로 비수술로 나을 수 있으니까요. 네네. 우선 정확한 검사 지금 네, 뭐 말씀을 네. 좀 나눠보고 어떤 마디 어떤 검사를 했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네. 검사가 진행되고 진단이 먼저 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요새는 비수술로 치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상담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네,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세요? 전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네. 수술을 받았거든요. 아, 네. 나사무술 박았는데 그래도 자꾸 아프고 네. 다리가 자꾸 당기고 올라가지도 않거든요. 자, 아버님 나사못을 수술을 박으셨고 다리가 땡기고 받으셨는데도 아프고. 불편하다고 하시네요. 네네네네.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2012년도에요. 2012년 네, 그럼 2년 2년 전 그럼 네요. 2년 전하고 2년 수술 받고 나서는 좀 괜찮으셨었나요? 다리가 가벼우셨습니까? 처음에 조금 가벼웠는데요. 네. 그 뒤로는 똑같아요. 네. 똑같으세요. 예. 그럼 네. 그럼 최근에 검사는 해보셨고요. 그래서 내가 뭐 수술을 하고 나서 네. 딴 병원에 가서 했더니 네. 신경 유착 생긴 걸 그걸 한번 했거든요. 네. 풀어주는 거. 네, 그거 네, 했는데 네. 그거 했는데 그때만 그냥 또 그냥 또 안 돼요. 그러시죠, 네. 그러시죠. 근데 지금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렇게 조금 제한이 있긴 하지만 척추 질환, 척추 네. 근골격계 질환은 뭐 큰 암처럼 뭐 좀 그게 다릅니다. 뭐냐면 암이나 뭐 이렇게 큰 질환은 검사 결과 보면 어떤 치료가 나오고 예후가 나오고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그 답이 딱 나오는데
척추 질환의 경우에는 MRI를 봐야 되고 네. 그리고 환자 증상하고 맞춰서 MRI에서 자극받아 있는 신경이 증상을 유발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부위를 어떻게 치료할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단계가 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환자분께서 저번에 수술 받으신 증상이 똑같이 아프시다면 네. 그 부위에 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증상이 좀 바뀌셨다면 다른 부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시고 신경성형술을 해보셨을 텐데 만약에 별로 효과 없으시다면 그 담당 의사 선생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 네 조금 잘 안 낫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네네. 일단은 가까운 전문 병원을 방문하셔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한 검사를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근본적인 치료법을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좀 치료법들을 알려드릴 텐데 앞서 신경성형술 알아봤어요. 실제 치료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보여주시죠. 네. 네. 이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걸어도 55세 여자 환자는 조금만 걸어도 양쪽 다리가 막 저리고 아파서 병원에 네. 오셨습니다. 근데 MRI를 찍어보니까 요추 2번, 3번, 4번, 5번 사이에 세 마디 쪽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협착 증상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래픽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튀어나와서 신경이 빨갛게 부어있다라는 네. 표현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 부위에 카테타,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한 10배 정도 확대를 시켜놓은 그림인데요. 이렇게 스프링처럼 생긴 카테타를 꼬리뼈 쪽으로 쑥 밀어넣고 빨갛게 자극받아 있는 부위에 연고, 그러니까 신경성형술이라는 건 얇은 관이 들어가서 약물을 쭉 안전하게 뿌려주는 건데 네. 물연고를 쫙 뿌려줘서 붓기를 빼주고 안정화시키는 치료입니다. 네. 이분 이렇게 해서 많이 좋아하셨고요. 네. 두 번째, 이분도 64세 남자 환자입니다. 여기 MRI에서 보시면 4번, 5번 사이에 뒤에 신경이 하얗게 흘러나가야 되는데 신경이 까맣게 이렇게 막혀 있네요.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막혀 있고요. 그래서 신경성형술을 또 해드렸습니다. 네. 꼬리뼈 쪽으로 카테타를 쑥 밀어넣고 이쪽 부위 약물을 쑥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약물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서 병소뿐만 아니라 안정화된 부위까지 다 치료를 해줍니다. 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봤습니다. 네. 자, 신경성형술 이외에도 풍선확장술이 있었는데 네. 또 풍선을 이용한 치료법이죠. 어떤 네. 방법인가요? 풍선확장술이 네. 한 나온 지가 지금 2년쯤 됐습니다. 2년쯤 네. 됐고 굉장히 큰 선풍적인 인기라고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그 굉장히 많이 이슈가 좀 요새 하고 됐었군요. 있습니다. 이슈가 됐죠. 이슈가 네. 됐습니다. 네. 풍선확장술은 어떤 네. 치료법이냐면 지금 화면이 나오고 네. 있네요, 선생님. 신경성형술과 시술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이제 꼬리뼈 쪽에 저 카테타를 쑥 밀어넣는데 저 카테타 끝에 우리 심장 협착증, 네. 심근 협착증 있는 환자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풍선이 부풀어 오르면서 그 좁아진 부위를 넓혀준다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약물을 쑥 뿌려줘서 약물이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협착된 부위를 좀 더 넓혀준다는 개념으로 그걸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네. 이 증상이 좀 심한 분들께 적용을 하는 치료법인가요? 네, 증상이 좀 더 심하고 풍선확장술의 가장 제일 좋은 적응증은 척추관의 중심부 협착이 아닌 척추 신경공회 협착인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 모형에서 보시면 가운데가 중심관 협착이라면 신경이 나가는 이쪽 바깥쪽 부위는 추간공 협착입니다. 네. 추간공 모형을 협착인데 조금 들어주실까요? 들을까요? 네. 이쪽 바깥쪽에 신경이 나가는 쪽이 추간공 협착인데 네. 카테타를 이쪽 뒤로 꼬리뼈 속으로 밀어넣고 이 추간공에 네. 카테타를 밀어넣고 여기서 풍선을 만들어서 아. 이 공간을 넓혀주는 게 주된 오. 치료 목적이고 치료에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풍선확장술 저희가 치료 효과가 상당히 또 궁금한데요. 실제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네. 사례인가요? 네. 네.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아까 그림하고 좀 다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아랫마디 추간공이라고 하는 부위는 척추관에서 다리로 나가는 신경이 나가는 부위인데 귀처럼 길쭉하게 생긴 부위입니다. 그런데 이쪽 아래 병변이 있는 부위는 제일 아랫마디에 까맣게 신경이 나가는 부위가 좁아져 있습니다. 이쪽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쪽 왼쪽에서는 하얗게 공간이 있고 신경이 네. 이렇게 붙이려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쪽은 까맣게 보입니다. 이쪽에 그러네요. 추간공, 척추 사이에 구멍에 협착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도 1년 전부터 좌측 엉덩이부터 발가락까지 아프고 신경주사를 맞아도 좀 효과는 있지만 그때뿐이다 네네. 라고 하셔서 풍선 확장술을 해드렸죠. 네. 보시면 우선 도식적인 그림입니다. 꼬리뼈에 약물을 관을 쑥 밀어넣고 이쪽 부위에 카테터를 밀어넣고 풍선을 부풀려서 네. 이 공간을 넓혀주고 음. 이 주위에 약물을 쭉 뿌려주는 겁니다. 네. 다음 사례 또 혹시 네. 있나요? 이분도 추간공 협착, 전형적인 추간공 협착인 경우에 풍선 확장술로 치료했습니다. 걸을 때 오른쪽 엉치부터 종아리까지 당기고 아파서 주사 맞고 지내는데 여전히 네. 증상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분에서 아. 보시면 이쪽 왼쪽은 하얗게 공간이 보이고 붙이려 놓은 것처럼 신경이 나가는데 오른쪽은 이 공간이 좁아져 있습니다. 네. 다음에서 보시면 그림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엎드려서 엑스레이를 시암이라는 그 기계로 이용해서 하는데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이쪽이 왼쪽이죠. 아, 왼쪽. 네. 네네네. 그래서 관을 쑥 밀어넣고 이쪽 부위에 카테터를 넣고 풍선을 이렇게 부풀리는 겁니다. 이쪽에 조영제가 들어가서 이쪽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주위에 약물을 쭉 뿌려주게 됩니다. 네. 자, 풍선 확장술 치료 사례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척추관 협착증의 모든 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고통받으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자, 전화 계속해서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그 전에 네. 허리가 많이 안 좋아서 검사를 했는데 네. 디스크다고 했거든요. 음. 그랬는데 디스크다고 해서 이제 그래도 이 운동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괜찮았어요. 네, 네. 근데 요사이 이제 이 옛날에는 왼쪽 응치가 뭐시지 허리 네. 밑에 네, 네. 엉덩이가 그가 아팠는데 지금은 다 양쪽에가 다 아파요. 네.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앉으면 무거워서 얼른 앉지도 못하고. 또 어머니 술 때도 치료는 뭐 그러고. 받아보신 게 있으신가요? 치료. 치료요? 네. 병원에서 이제 허리가 아파서 이제 여기는 시골이라 네, 네. 개인 병원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 병원에 가서 이제 허리에다가 무슨 주사를 넣대요. 네. 그래갖고 이제 좀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또 요사이 더 아프네요 네. 지금.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바로 좀 상담을 네네네네. 해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거 우선 왼쪽 다리가 아프다가 오른쪽 다리까지 아프시다고 하시고 무겁다고 표현하시는 거 보면 허리 협착증 환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무겁다라는 표현은 전형적인 협착증 환자들이 하는 표현입니다. 또 전형적인 협착증 환자들이 표현하는 게 내 다리가 아닌 것 같다, 모래를 밟는 것 같다, 여러 가지 그런 느낌을 가져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떻게 네. 다리가 무겁지? 그런데 환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거 다리가 무겁다. 그건 정말로 무거우실 겁니다. 정말 무거우실 건데 왼쪽 다리가 무겁다가 양쪽 다리가 다 아프면 협착증이 좀 더 진행된 걸로 판단되고 신경주사 맞으신 건 잘하신 겁니다. 잘하셨는데 또 증상이 또 생겼다면 좀 더 심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걷는 거리도 많이 줄어드셨을 테고 이것 때문에 밤에는 괜찮으시지만 낮에 걸으려면 많이 불편하시고 그러셨을 텐데요. 우선은 MRI를 찍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관의 크기가 좁으신 분인지 넓으신 분인지 그리고 척추에 불안정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대부분 비수술 치료로 좋아지긴 합니다만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네. 시간을 좀 내셔서 전문 네. 병원을 꼭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저는 네. 척추 전방 전율증으로 네. 판정을 받고 주사 치료를 몇 번 했어요. 지금 일주일 열흘 사이로 3번을요. 아, 네.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걸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꼭 수술을 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그러시죠. 네. 전방 전이증을 진단을 받으셨다면 전방 전이증은 맞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에 배열이 문제가 생겨서 전방 전이증이 있는 분들은
비수술 치료, 신경성형술이나 풍선확장술, 뭐 간단한 신경 주사를 해도 환자분이 표현하시는 양식으로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이에요. 왜 그러냐면 척추가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데 교과서적으로 보면 불안정성에도 다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대부분 1단계에서 2단계 정도에서 병원에 찾게 되고 거기에 그 상태에서 비수술 치료나 수술 치료를 권유받게 되시는데요. 주사 치료를 받아서 얼마 안 가서 또 아프시다면 제 생각으로는 불안정성이 좀 심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불안정성이 심하지 않더라도 전방전이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관이 좁으신 분들은 조금만 흔들려도 신경이 꽉 눌리게 됩니다. 네.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성형술이나 풍선확장술을 해도 손해입니다. 효과가 왜 없군요. 효과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그 예민한 신경을 척추가 들썩들썩하면서 계속 자극하기 때문에 척추 전방전이증을 진단받으셨고 주사 치료를 몇 번 받았는데 큰 효과가 없으시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신경성형술이나 풍선확장술을 건너뛰는 게 환자분한테는 이득입니다. 네. 그 시간 아끼는 길이죠. 네,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척추 전방전이증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수술적인 치료법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 비수술적인 치료법만으로도 효과를 보면 좋겠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미세현미경 수술 어떤 방법인가요? 수술은 네.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협착증이나 디스크 환자들 중에 3에서 5% 네. 정도 수술을 하게 되고 의사들도 MRI를 보고 치료를 해보다가 마지막으로 수술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라고 권유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마비가 오고 못 걷는다. 요새 그런 식으로 환자들을 겁주는 의사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술을 설명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관이 좁거나 불안정성이 있는데 그게 다른 분들처럼 다 뭐 비수술 치료로 다 낫는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저기 병원 다니면서 비수술 치료하고 다니시다가 시간 낭비, 돈 낭비 하시면서 손해 보시다가 저한테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한테도 더 이상은 손해 보시지 말으라고 수술 자체가 옛날처럼 험하게 수술하지 않고 미세현미경 수술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최소침술, 유압술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좋은 거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미세현미경 수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현미경 수술은 원칙입니다. 비수술 치료에 반응 없는 심한 협착증일 때만 미세현미경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불안정성이 없는 경우에는 나사를 박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불안정성이 없어도 현미경 보고 수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절을 다 날리게 돼서 나사를 무조건 다 박았어야 되는데 요새는 그렇게 험하게 수술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절개가 작기 때문에 1.5에서 2cm 정도 절개로 빠른 일상생활 복귀가 되고 현미경이 요새는 굉장히 좋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현미경으로 안전하게 수술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수술 시간이 굉장히 뭐 간단한 한마디 협착증 30분, 1시간 조금 앞뒤 시간이 있겠지만 수술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 굉장히 안전합니다.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해야 될까요? 나사 박지 않으신 분들은 수술을 오전에 하셨으면 오후부터 걸어 다니십니다. 그 환자분들이 오후에 회진 돌 때 하시는 말씀은 허리는 조금 아픈데 다리가 가벼워져서 살 것 같다. 그런 분 그렇게 7, 80 드신 환자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제 수술 과정이 궁금한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현미경을 보고 직접 환부를 눈으로 보지 않고 현미경을 보고 두 손을 이용해서 수술합니다. 그리고 절개를 작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절개부를 약간 늘려주는 리트랙터라는 기구를 하게 되고 간호사도 수술 부위를 보지 않고 화면을 보게 됩니다. 제가 수술하는 거 보는 게 아니라 현미경으로 나오는 화면을 보면서 수술하게 됩니다. 지금 약간 뿌옇게 되는데 이건 현미경을 보고 디스크를 제거하는 겁니다. 여기 하얗게 약간 뿌옇게 보이는 게 현미경을 보고 디스크가 저렇게 푹
튀어나오는 장면을 녹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현미경 보고 수술하기 때문에 안전하죠. 네, 굉장히 안전하고 또 정확하게 병변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치료 효과가 높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실제 또 치료 사례를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떤 사례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네. 58세 남자 환자였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양쪽 다리가 터질 것처럼 아프고 우리 병원에 오셨는데 이제 신경성형술 말씀을 듣고 오셔서 신경성형술을 해드렸었죠. 왜냐하면 연세가 얼마 안 되신 분이다. 58세면 아직 환갑도 안 되셨고 한참 활동적으로 일하실 청춘이에요. 분인데 청춘이시죠. 네. 수술 말씀을 드리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신경성형술 한번 해드렸는데 그때뿐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3번, 4번의 협착증입니다. 신경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3번, 4번에 까맣게 협착이 심합니다. 오른쪽 네. 그림에서 보면 파인애플처럼 3번, 4번을 단면 사진을 MRI로 찍어 놓은 건데 네. 신경이 국수 가닥처럼 점점 보여야 되는데 그게 다 모여 있어서 신경이 하나처럼 뭉쳐서 표현은 어떻게 하자면 양손으로 누가 내 목을 꽉 조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숨도 못 쉴 정도로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성형술을 해서 약물을 뿌려줘도 정말로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네. 이분은 그래도 운 좋게 남성분들은 불안정성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분들은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여성분들은 네. 몸이 유연하고 관절이 좀 약해서 인공관절도 마찬가지로 여성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것처럼 관절이 강한 남성분들은 불안정성이 별로 없어서 수술은 나사를 박지 않고 현미경 보고 넓혀주는 겁니다. 3번, 4번에 까맣게 막혀 있었던 부위가 하얗게 풀렸고 오른쪽에서 보시면 이분은 경우에는 최대한 관절을 살리려고 한쪽으로만 접근해서 관절을 살려줬습니다. 네. 1측 접근 감압술이라고 하는데 한쪽으로 접근해서 한 2cm 정도 절개해서 신경 후궁에 척추 후궁에 공간을 만들어서 신경의 회복을 신경이 눌리는 압박을 풀어주는 미세현미경 수술을 해드렸죠. 네. 자, 다음 사례는 네. 또 여자분 사례가 준비되어 네. 있죠? 이분 보십시오. 70세 여자 환자 다리가 땡기고 남의 살 갖다 걸을 수가 없다. 70세 여자 환자분이 지금까지 하실 치료는 다 하셨습니다. 뭐 네, 주사 치료, 네. 뭐 신경성형술, 무슨 카이로프라틱 다 뭐 다 하신 하셨죠. 분이네요. 다 하셨던 분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런 분들 보면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간단한 병은 심하지만 간단한 병으로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셨고 시간 낭비하셨다. 왜 그러냐면 알고 보니까 4번, 5번에 딱 한마디 협착증이 이렇게 심하신 분입니다. 네. 근데 예전 같으면 나사 받고 큰 수술 받으셨겠지만 요새는 미세현미경 수술로 다음 그림 보시면 이렇게 넓혀집니다. 네.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분도 그날부터 바로 걸으셨고 다리가 가벼워져서 너무 좋아하십니다. 제 열렬한 팬이 되셨죠. 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의 모든 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02-6676-0114번 전화 주셔서 궁금한 점 모두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척추 전방 전이증 한번 알아볼게요. 네. 앞서 시청자분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어떤 질환일까요? 전방 전이증은 그림에서 보시면 퇴행성 전방 전이증 그리고 협부형 전방 전이증이 있습니다. 퇴행성 전방 전이증은 제 경험에서 보면 보통 여성분들한테 관절낭이 미끄러지면서 척추가 앞으로 밀리면서 뒤로 가는 척추관이 목이 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가 들썩들썩합니다. 병원에 가시면 엑스레이 찍기 전에 MRI 찍기 전에 엑스레이 많이 찍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굽혔다 폈다 하면서 찍습니다. 그냥 앞에 한 장 옆에 한 장 찍는 게 아니라 요새 전문 병원에 가시면 굽혔다 폈다 하면서 찍습니다. 굽혔다 폈다 하면서 찍는 이유는 전방전이증이 있는지 불안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척추외과 의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4장을 대부분 찍습니다. 6장 네. 찍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퇴행성인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들은 뼈가 어긋났다라고 의사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듣습니다. 네. 그리고 협부형 전방 전이증인 경우에는 척추뼈에 협부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 모형에서 보시면 네. 대부분 요추 5번에 협부형 척추 전방 전이증이 많은데 이쪽 후궁이라고 하는 이 부위에 좁은 부위가 있습니다. 협부, 좁은 부위에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받게 되는 부위인데 원인은 다쳐서 그러셨을 수도 있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많이 하셔서 그러셨을 수도 있고 커가는 단계에서
어떤 원인이나 충격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 뭐 여러 여러 가지 가지 굉장히 이유가 요인이 있군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뼈가 붙지 않으면 여기에서 힘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인데 여기서 뼈가 앞뒤로 밀리면서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점차 진행하는 병이죠. 그래서 네. 협부형 척추 전방전이증으로 병원에 오셔서 다리 때문에 치료받으신 분들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네. 그 전부터 조금씩 밀리다가 그 연세 정도 되면 신경이 자극받아서 다리 통증 때문에 병원에 많이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척추 전방전이증 선생님 어떻게 또 네. 치료를 하시나요? 척추 전방전이증은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사를 받거나 뭐 어떤 치료를 네. 권하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는데 척추관이 굉장히 큰 분들은 허리만 아프십니다. 허리만 아프시죠. 허리만 아프신 분들은 약만 먹고도 좋아지십니다. 네. 뭐 주사치료, 신경성형성악장도 필요 없고 약 먹고 뭐 간단한 신경주사 해도 좋아지시는데 척추 전방전이증이 심하거나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으신데 척추관이 좁으신 분들은 주사치료, 신경성형술, 풍선악장술 잘 낫지 않아서 네네. 수술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경우가 많고 수술하신 분들 중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어떤 수술법을 하시나요? 네, 네. 척추 전방전이증이 심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를 박아서 고정술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척추 수술 하시면 말씀드리면 떠오르는 수술은 나사, 네, 허리 그렇죠. 가운데 쭉 한 20cm, 30cm 절개, 허리가 계속 아프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또 문제 생긴다. 그런 생각이 바로 연상적으로 무슨 네. 그 마인드맵 저는 쫙 오실 텐데요. 요새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기존의 최소 침습 유압술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척추 후방 유압술과는 달리 그림에서 보시면 예전에는 이렇게 척추를 가운데서 쭉 절개해서 근육을 다 손상을 시키면서 나사도 받고 뼈도 신경도 풀어주고 뼈도 심어놓고 했는데 요새는 현미경으로 네. 척추 근육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관을 넣어서 신경을 풀어주고 한 2에서 3cm 정도 되는 절개를 통해서 나사도 받고 고정술도 하게 됩니다. 네. 자, 최소 침습 유합술 영상이 준비가 또 돼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저희 우리 병원 달려병원에서 하는 그 최소 침술 유압술인데요. 네. 인도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또 배우신다고 오셨습니다. 네. 현미경으로 또 보고합니다. 저렇게 현미경을 오. 보고하고 지금 벌써 네. 끝났네요. 네. 현미경을 보고하고 네. 네. 굉장히 안전하고 뭐 수혈도 필요 없고 그 그림 아까 이 앞에 그림에서 보시면 예전처럼 가운데로 절개하지 않고 양 옆으로 측면으로 2에서 3cm 정도 절개하고 예전에는 수술하고 나서는 한 3살 정도 누워 있었는데 요새는 한 다음 날이면 바로 보조기 차고 걷습니다. 네. 영상이 좀 짧았어요, 네, 선생님. 네, 네. 네, 실제 죄송합니다. 사례를 보면서 좀 네, 자세한 네, 설명을 네, 들어볼게요. 네. 네. 최소 침술 유압술의 치료 사례 퇴행성 척추 전방전이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58세 여자입니다. 네. 이연세 때 많이 오십니다. 걸으면서 조금씩 척추 전방전이증이 심해져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다리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어지고 비수술 치료 많이 해보셨죠? 소용이 비수술 치료 많이 없군요. 해도 그때뿐입니다. 네. 효과는 있죠. 효과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한 달 가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2달 가는 분도 계시고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가 없으면 그런 치료를 하면 안 되는데 효과는 네네. 있으면 효과는 있는데 그게 얼마 안 갑니다. 네. 그걸 감내하시면서 치료하실 분들은 비수술 치료를 계속 하셔도 되죠. 그럼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효과가 없이 계속 그때뿐인 치료를 하시는 건 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보십시오. 수술 전에 4번, 5번 척추가 앞으로 전방 전이가 돼 있고 뒤에 신경이 이렇게 꽉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MRI는 누워서 찍는 거기 때문에 전방 전이증이 그렇게 심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는 서서 찍고 구부려서 찍습니다. 그러면 4번, 5번 이 사이가 더 앞으로 밀립니다. 신경이 얼마나 아프겠습니다. 목이 꽉 졸려 있고. 이런 경우에는 현미경 보고 최소 침술 유압술을 하면서 나사를 박아주고 뒤에 신경을 이렇게 하얗게 풀어주고 나사를 박아서 어긋난 척추뼈를 맞춰주고 고정술로 병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다음 사례 또 볼까요? 다음 사례는 아까 두 번째 사례로 말씀드린 것처럼 협부형입니다. 네. 뼈가 이쪽에 협부에서 끊어져 있는 경우에 협부형 척추 전방 전이증이었는데 이분은
두 마디 협부형 척추 전방 전이증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운이 안 좋으신 분이죠. 한 마디만 협부형 전방 전이증이 있어도 아파서 고생하시는데 두 마디가 있으셨던 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MRI에서 4번, 5번 뼈가 거의 붙어 있습니다. 밀려 있고, 그리고 5번하고 1007번 뼈도 약간 밀려 있는데 두 마디가 다 협부형으로 끊어져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남의살 갖고 아파서 못 걷고 점점 네네. 더 심해졌습니다. 다음에서 보시면 이 밀려져 있던 척추뼈를 다시 올려놔서 맞춰놓고 배열을 맞춰놓고 그 아랫마디까지 해놓고 나사로 이렇게 잘 고정해 놓습니다. 네. 척추에 배열을 맞춰놓고 눌려있는 신경에 길을 다시 터주는 수술을 한 겁니다. 네, 최소 침습 유합술 치료 사례를 봤습니다. 자, 앞서 저희 시청자분께서 수술을 하셨는데 2년 만에 다시 통증이 재발했다라고 하셨어요. 네네네. 이런 환자분들이 실제로 정말 많은데 네.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아. 선생님. 척추 수술을 하시면 네, 척추 수술은 척추 수술보다는 척추 치료는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는 치료입니다. 네. 뭐 단순히 아무리 심하게 아픈데 신경성형술 풍선 확장술로 나았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경증이나 중증에는 비수술 치료는 많이 낫고 심하신 분들은 수술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분들 중에 환자분이 선택을 하시는 거죠. 네, 네, 아무리 심해도 비수술 치료로 가실 분들은 비수술 치료 가셔도 됩니다. 네. 그분이 시간이 있고 그 병을 견디실 수 있다면 그건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척추 수술의 경우, 척추 치료의 경우에는 잘못된 적응증으로 인해서 비수술 치료나 수술 치료를 결정하게 된다면 손해가 많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맹장 수술처럼 수술하고 딱 나면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서 평생 지내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네.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비수술 치료, 당연히 비수술 치료 해야죠. 네. 근데 심한 경우에는 그걸 심하게 얘기해주고 거기에 네.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지금까지 환자분이 얼마나 고생하셨다는 걸 알고 더 이상 비수술 치료나 수술 치료를 권했을 때 환자분이 손해본다는 생각을 의사가 가지고 있다면 네. 환자분한테는 정답이나 적절한 치료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환자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척추는 무조건 얻는 게 아닙니다.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는데 그 심하신 분들 중에 그리고 비수술 치료나 주사 치료로 낫지 않는 분들 중에는 더 이상 비수술 치료가 환자분한테 손해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제대로 된 의사를 만나서 네, 네. 어떤 게 더 이상 손해되지 않는 치료인가를 말씀 듣고 결정하시는 게 네.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네네. 한번 수술을 하신 분들은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네. 부담감도 좀 많으실 거고요.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재수술인 경우에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네. 게요. 예전엔 재수술 한다고 하면 다시 무슨 나사를 받거나 큰 수술을 하거나 근데 요새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재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나사를 박았다 하더라도 그 윗마디가 문제 생겼을 때 불안정성이 없으면 30분에서 1시간짜리 최소 침습 감압술로 끝납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그 큰 수술을 받았던 기억이 있으신 분이라면 네. 요새는 그렇게 험하게 수술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대부분 치료는 비수술로 끝나고요. 네. 네. 자, 이렇게 재수술 치료 사례를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사례를 좀 볼까요? 네. 네. 57세 여자 환자고 10년 전에 간단한 디스크 수술을 다른 병원에서 하셨죠. 네. 그리고 나서 3개월 전부터는 왼쪽 다리가 당겨서 걸을 수 없어서 다시 가셨는데 수술해야 된다라는 말씀 듣고 또 다시 오셨습니다. 정말로 수술해야 되는 병이 맞느냐? 뭐 척추는 이렇게 여러 의사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왜 의사들마다 치료 방침이 다르고 네. 환자한테 권하는 치료, 환자가 어떤 게 더 손해되지 않고 이득되느냐를 판단해 줄 수 있는 다 시각적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의사를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네. 이분도 저한테 그래서 오셔서 주사 치료도 받아보고 뭐 신경성형술도 해보자고 하셨는데 저는 이분한테는 주사만 한두 번 해드렸고 신경성형술이나 풍선확장술은 절대 권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MRI에서 보시면 1, 2, 3, 4번하고 4번하고 5번 사이에 MRI를 보시면 척추뼈가 앞으로 밀려 있고 네. 뒤로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심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네, 네.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보기 힘든 사진인데 50% 이상 척추뼈가 앞으로 밀려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재수술을 지체하는 건 환자분한테 손해입니다. 어서 빨리 이 병에 대한 치료. 이분은 결국엔 나사를 한마디 박아드렸는데요. 나사 박는 치료를 해서 병을 완쾌시켜 드렸죠. 다음에서 네. 보시면 4번, 5번 사이에 배열을 맞추고 척추 튀어나온 그 디스크 부위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 사진과 비교했을 때 4번, 5번 사이가 밀린 걸 다시 잡아주고 배열을 다시 맞춰줘서 최소 침습으로 재수술을 해드린 경우입니다. 네. 자, 최소 침습, 유합술, 치료 사례까지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전화 계속해서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저는 한 20일 전에 척추 수술을 했거든요. 척추 아, 치환술이라고요. 네, 아, 네. 네네네. 수술하고 나서 지금 20일이 넘었는데도요. 종아리하고 발바닥이 너무 저려서요. 아, 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 많이 아버님. 저리세요? 20일 되셨다고 20일. 하네요. 네. 아버님. 뭐 환자분은 좀 불편하시겠지만 흔히 있을 수 있는 증상입니다. 아, 신경이 회복되면서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경이 꽉 눌려 있던 신경을 현미경으로 풀거나 뭐 어떤 내시경으로 그걸 제거했을 때 신경이 바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신경이 저리면서 좋아집니다. 어떤 분들은 저린다는 표현보다는 먹먹하다라고 표현하신 분도 계신데 저희가 800을 놓으면 손이 마비 오지 않습니까? 4살 같지 않고 마비 오는데 그게 회복되는 과정에 여러분도 많이 느껴보셨겠지만 먹먹하다가 막 전기가 오는 것처럼 손도 못 댈 정도로 막 손이 막 자글자글 어렸을 때는 저는 무슨 개미가 기어가는 줄 알았는데요. 막 잘잘잘 이렇게 저리면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 눌려 있었고 심하게 눌려 있었던 경우에는 이 회복 기간이 좀 오래 갑니다. 근데 100% 회복되면 감각이 안 아팠던 다리처럼 똑같이 돌아오지만 100% 회복되지 않고 99%나 98%만 회복되더라도 그게 굉장히 많이 회복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그렇죠. 남은 1, 2%는 저린 증상이 남습니다. 아, 그래서 저린 건 조금 남은 저린 증상은 먹는 약으로 조절을 하고 그리고 시간 6개월에서 한 1년쯤 지나면 저린 게 많이 좋아집니다. 아. 그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상담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별 치료법을 알아봤습니다. 달려라 병원의 이성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